아빠 이름이 뭐니? 한림그룹 한동훈 회장의 77층 회장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며 떨리는 손에서 몽블랑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9살 소년 김민재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10년 전 캘리포니아 산불 속에서 실종된 외아들 한준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은 바로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성북구 정릉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은의 거친 기침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아들의 방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9살 소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민재는 익숙한 듯 냉장고를 열어 물병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소녀는 그때마다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만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난하지만 평온했던 모자의 삶을 뒤흔들 운명의 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엄마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재능으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엄마에게 엄마, 여기 그래프가 이상해요. 이 숫자들이 계속 3의 배수로 늘어나는데 갑자기 여기서 틀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지적에 놀라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정말로 치명적인 계산 실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머리를 쓰다듬으려 선을 뻗는 순간 극심한 복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며 그녀는 배를 움켜쥔 채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고 냉장고에 붙여둔 주소 메모를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민재야,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단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용기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운명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마가 떠난 후 민재는 엄마의 서류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주머니에는 엄마가 준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죠. 병원에서 한림그룹 본사까지 택시비 14,000원을 내고 거대한 유리건물 앞에 섰을 때 9살 소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회전문을 지나 대리석이 반짝이는 로비로 들어서자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9살 아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나타난 것은 분명 이상한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가 10시에 면접이 있는데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안내 직원의 눈이 동족그랗게 커졌고 로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등장이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의 거대 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는. 결국 민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임원들 앞에서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를 설명하던 민재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상해요. 그는 어젯밤과 달라진 그래프의 패턴을 발견하고는 화이트보드로 달려가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수식을 써내려가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그의 천재성에 경악하는 동안 한동훈 회장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민재의 손목에서 낡은 빛을 발하는 가죽시계였습니다. 10년 전 아들에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떨렸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그 시계
어디서 났니? 라고 물었고 민재는 아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성함이 뭐지? 한준서요. 그 이름이 터져나온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한동훈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9살 소년이 내뱉은 이름은 10년 전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그의 단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극의 문이 이제 막 열렸을 뿐 그 누구도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9살 소년의 작은 얼굴과 손목의 낡은 시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0년 전 21살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직접 채워주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자신이 직접 새긴 용기라는 단어가 선명할 터였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침묵과 창백한 얼굴에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교환할 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중요한 사업 논의가 어린아이의 등장으로 중단된 황당한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한동훈에게는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거나 혹은 영원히 멎게 할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서며 곁에 선 박성민 전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의 어머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간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그 누구도 이 결정이 한림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두나무 원목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된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민재는 낡은 운동화 끈만 내려다보며 자신의 작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동훈은 그런 아이의 옆모습에서 아들 준서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격렬한 다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경영권을 잇는 대신 학자의 길을 걷겠다는 아들의 선언에 그는 내 아들로 태어난 이상 내게 선택권은 없다 라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일주일 뒤 산불 속에서 실종되었다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흔적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어쩌면 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형벌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동훈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차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병실 복도를 지나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한동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아들 민재에게서 가끔 보이던 그 깊고 진지한 눈빛이 바로 이 남자에게서 온 것임을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준서 씨의 아버님이십니까? 한동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10년 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아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질 그녀의 대답은 그가 지난 10년간 품어온 죄책감을 산산조각 낼 만큼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9년 전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산불 사고로 실려온 수많은 부상자들 사이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동양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그에게 임시로 존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준서였습니다. 지은은 6개월 동안 기억을 잃은 그를 정성껏 간호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6개월 후 기적적으로 기억을 되찾은 준서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실망시킨 불효자야.
내 꿈을 좇는다는 이기심으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돌아가겠어. 그는 기억을 잃기 전보다 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 슬픈 고백이 한림그룹 내부에서 10년간 조용히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야망의 화신을 깨우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동훈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인정했다는 소문은 광케이블을 타고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닿는 곳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숨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특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곳은 본사 15층 임원들만이 출입하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재무이사 오미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각을 내려다보며 얇은 입술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간 억눌러왔던 야망과 증오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을 따르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던진 것은 한림그룹의 지분 구조와 상속 관련 법률 조항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가족사로 보이십니까? 회장님께서 보유하신 지분 60%가 검증되지 않은 아이에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임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탐욕이라는 불씨를 지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젊은 기획이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 이사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친손자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오미경은 그의 말을 비웃듯 끊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지은의 이력서를 띄웠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낡은 아파트 사진과 그녀의 소박한 경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오미경은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10년 동안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하필 회장님이 연로하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이 시점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산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주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중은 과학적 증거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이 기회를 통해 한동훈 회장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더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박성민 전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회의실 안에 탁한 공기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상속 관련 문서를 힐끗 보고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오미경은 당황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임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박성민은 오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오 이사님, 선을 넘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가족사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미경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박성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전무님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감정에 휩쓸린 늙은 회장님을 언제까지 맹목적으로 따르실 겁니까? 그녀의 말은 박성민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건드리는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박성민이 회의실을 나간 후 오미경은 남아있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미 준비해둔 언론사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은 한림그룹,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 등장으로 경영권 분쟁 심화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될 겁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주주들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가짜 어느 줄에 설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돌아가던 박성민의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오미경의 반란을 직감했지만 지금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국에서 막 도착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준서가 실종되었던 캘리포니아 산불 사고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오미경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찬 한림그룹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오미경의 계획대로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한림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나 폭락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가 마침내 무대 위로 한동훈 회장과 9살 민재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지만 한동훈의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준서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준서가 시계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편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자 몇몇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미경이 일부 임원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감성파리는 그만하십시오. 그 낡은 편지 한 장이 회사의 폭락하는 주가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오미경의 도발에 장내가 다시 술렁이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살 민재가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선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수백 명의 어른들을 향해 조금도 떨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가족은 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하고도 강인한 한마디는 오미경이 치밀하게 계산한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오미경이 무언가 반박하려던 찰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성민 전무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10년 전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캘리포니아 세인트 메리 병원의 동료 간호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준서와 지은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민재가 태어났을 때 준서가 얼마나 기뻐하며 언젠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내 가족을 소개하겠다고 다짐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미경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박성민 전무는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준서가 실종되었던 산불 사고 당시 한림그룹 미국 지사에서 본사로 보고된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현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기 중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성민은 바로 옆에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현지 소방당국이 발급한 원본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림그룹 측의 요청으로 수색 작업을 조기 종료함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색을 막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미국 지사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색 중단을 요청한 책임자는 바로 당시 미국 지사 재무팀장이었던 오미경 이사님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미경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몰랐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박성민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오미경이 당시 병원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기억을 잃은 신원 미상의 동양인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본사에 보고하지 말 것. 이는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훈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미경이 회장의 이름을 팔아 준서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준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오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그룹의 2인자를 꿈꾸던 그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동훈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오미경 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거만했던 자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9살의 작은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권력의 지형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 이상 의심과 공격의 빛이 아닌 진실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미경은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직원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철웅성 같던 권력은 단 1시간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한림그룹은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오미경의 이사직 K만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십억 원대의 스톡옵션과 성과급은 전액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녀는 살인미수 교사, 업무상 배임, 증거 조작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성 리더의 초라한 마지막은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폭락했던 한림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윤리경영과 가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한동훈 회장의 리더십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박성민은 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하여 회장의 곁을 든든히 지켰고 지은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신설된 글로벌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북구의 낡은 아파트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아들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한동훈 회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손자 민재와 함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값비싼 골프채 대신 민재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딱딱한 경영 보고서 대신 민재가 쓴 동시를 읽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아들이 남긴 소중한 선물을 통해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한강공원의 푸른 잔디밭 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지은이 정성껏 싸온 김밥을 민재가 맛있게 먹고 있었고 한동훈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듯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된 박성민이 지은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직접 만든 작은 액자를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4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낡은 운동화를 신고 주눅 들어있던 9살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민재의 얼굴에는 사랑받는 아이 특유의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한강에서 주운 하얀 조약돌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선물이에요. 이 돌처럼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민재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은은 백미러로 아들의 빛나는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 순간 차 안의 모든 이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비극은 마침내 끝났고 시련 속에서 피어난 용서는 그들을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새벽, 엄마의 면접을 대신하러 가겠다던 9살 소년의 작은 용기는 이제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거대 기업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낡은 시계 뒷면에 새겨져 있던 용기라는 단어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원은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 한림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년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한동훈 회장이 10살이 된 민재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가 아닌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저희 한림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 민재가 가르쳐준 용기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림은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림그룹의 변화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와 사내 어린이집이 신설되었고 한준서 김민재 재단이 설립되어 매년 수백억 원의 기금을 소외계층 아동과 미혼모 가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9살 소년의 용기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는 이제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지은과 박성민이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성민은 이제 민재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 주었고, 지은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불안과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여성의 아름다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책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수로 채워진 성적표 밑에는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학적 재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친구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입니다. 한동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다. 민재는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소년의 손목에는 낡은 가죽시계 대신 할아버지가 선물한 새로운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아빠의 낡은 시계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용기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사람들은 나를 기적을 만든 아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기적은 용기를 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가장 큰 용기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일 때 나온다.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9살 소년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한 편의 동화가 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의 힘은 때로 더디고 약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거짓의 성벽마저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9살 소년 민재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빠가 남겨준 용기라는 단어 하나를 가슴에 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일으킨 작은 파문은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었고 거대한 기업의 부조리를 바로잡았으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민재와 같은 작은 영웅이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혹은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민재의 이야기처럼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은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희망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